버추카드를 하나 딱 뽑으면 앞면에 나타나는 게 지금 이제 한결같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FT 워크샵 연수를 받은 지가 오래되기는 했지만 거의 10년 정도의 카드를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대충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 당시에 저 위에 만다라 그림이 있어요. 지금 만다라 보이세요? 화면에. 보이시죠? 다른 것도 모든 카드에 만다라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시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이거 카드 자세히 보세요. 그림 그린 걸까요? 뭘까요? 카드에 보시면 가장 각색의 만다라의 형태를 구축해 두셨어요. 이걸 만드신 분께서. 네, 김연경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데 이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네, 이거 워크숍 가시면 버추 프로젝트 워크숍 가시면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린 건 줄 알았는데 사진이더라고요. 사진인데 꽃술, 꽃 안에들은 꽃술 있잖아요. 수술, 암술 이런 거 있잖아요. 얘 말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핀셋으로 하나하나 놓아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이 버추 프로젝트를 가져왔을 때 이제 캐나다에서 퍼졌거든요. 캐나다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 거기서 이거를 인정해서 한글로 번역하시는 팀들이 있으셨던 거죠. 그 당시에 영어로 되어 있는 카드를 한국적 정서의 언어로 바꿔야 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형태 구축을 하면서 한국적인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시고 만다라를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명 깊었어요. 글자 하나하나에도 이거 52장이거든요. 버추 프로젝트 카드가 52장의 만다라가 다 달라요. 예, 다 다르고 정성을 들여서 에너지를 채워 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값으로 이 좋은 단어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뒷면에 카드 뒷면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한자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음 한번 그 뒤에 읽어볼까요? 위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결같음. 한결같음의 미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미덕이 당신에게 소중한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옹호하세요. 어렵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실수를 실수를 저질렀다면 곧 털어버리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 유혹을 피하세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한결같습니다. 나는 옳은 것을 지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과 내가 의도하는 바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지도자는 나 자신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앞쪽 면에는 만다라 그림 아래에 뭐가 있죠? 글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죠. 뒤쪽에 보시면 딱 타이틀이 모든 정의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한결같음의 미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충직의 미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카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시면 전부 다 감사의 미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친절의 미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안에 있는 걸 꺼내고 빛내는 건데 자꾸만 채우려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버추 카드, 버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진술이 되게 좋았거든요. 제 수업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에 하브루타 수업에 근간이 고마워 교실과 버추 프로젝트가 있는데 버추 프로젝트에 있는 이 기본 바탕이 교육의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바탕을 두고 수업안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수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다른 형태로 구축을 해서 질문을 정의를 하거나 질문을 낼 때도 이것을 근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버추 프로젝트를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은
막 8주간씩 연수도 받고 수업 안에 넣기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한 번은 다루어야 해서 작년에 할 때도 했어도 선생님들이 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자꾸 계속해도 잊어버리시고 또 그 당시에 내가 이 말을 놓치게 되면 본질을 좀 놓칠 수도 있고 해서 오늘은 꼭 카드를 다루어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라고 또 되어 있어요. 구성이 3가지가 나오죠. 3가지가 나오고 있고 나는 한결같습니다. 나에 대한 뭘 하고 있죠, 지금? 다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확언할 때 많이 쓰지 않으세요? 긍정 확언. 나는 한결같습니다. 나는 옳은 것을 지지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의도하는 바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지도자는 나 자신입니다. 이게 한결같음이랑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생님들은 한결같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장들을 만들어내세요? 변함없는 거. 네, 변함없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뭐 쭉 이어서 하는 것.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은데 자세히 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버츠 프로젝트에서는 저는 거기 참여해 보진 않았는데 한 주에 1개씩 이 단어 카드를 가지고 의미 분석을 하고 그 한 주를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걸 쓰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고 사용하면 수업이 정말 잘 돼요. 자, 그래서 이 카드에 있는 단어들도 살펴보고 우리가 이걸 왜 사용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볼게요.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버추카드에 질문 쓰기 하겠습니다. 질문이 나와버렸어. 네. 궁금한 거, 방금 우리가 카드를 읽었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카드가 굉장히 좀 어려웠죠? 어려우셨을 거예요, 내용이. 자, 카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자, 카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 카드 2장 앞뒤면을 보고 52개의 카드가 있는데 궁금한 점 채팅방에 남기기. 시작. 예, 빠른 속도로 남겨주세요. 뭐가 궁금할까? 네, 다 떠오르는 질문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네, 어떻게 이렇게 채팅창에 딱 한 분만 올렸나요? 한글 해득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감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카드를 받고 자, 선생님들 제가 던져놓은 질문에다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실까요? 몇 장일까? 네, 궁금한 거에 자 위에 주석 달기가 있습니다. 주석 달기 있으시죠? 주석 있으세요? 주석 옵션 보기 주석. 자, 거기 가셔가지고 스탬프 하나를 딱 선택하세요. 스탬프 어떤 거? 뭐 하트, 체크 뭐든 좋습니다. 별표 뭐든 좋습니다. 궁금한 거에 다 찍으세요. 나도 이거 좀 궁금할 것 같다. 그래, 나 이것도 그래. 예, 별표. 네, 좋습니다. 스탬프든 별표든 뭐. 네. 한 개만 찍지 말고 여러 개 찍기. 그 중에서 많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카드가 몇 장인지는 다 아시나 봐요. 52장. 대단하신데요. 왜 52장일까요? 그러면 1년이 52주라. 빙고. 네. 선별할 때 실제로 몇백 개의 제가 듣기로는 단어를 먼저 인성, 미덕, 가치 카드들을 단어들을 나열하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했냐면 중복적인 것 중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 세계의 보편적 언어인지 아닌지 보편적 가치인지
예를 들면 종교적인 문제와 부딪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영성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종교적인 단어들은 다 배제하고 전 세계 그다음에 또 지역 문화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화권 여러 문화권에서도 보편적 가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2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하나씩 1년이 52주니까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학급에 적용해 보세요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는 저학년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저학년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다음에 아이들 말에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시는데 절대 풀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 외에 활용하면 시간 소모가 너무 많이 되니까 학급 격려에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양쪽으로 다 사용하셔야 되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마치 아침에 읽고 뭐 쓰고 끝내버리면 선생님도 이게 내가 왜 하는지를 의미를 찾지를 못하시고 그 수업에 이게 완전히 녹아내면 이게 너무 쉽게 잘 움직이고 학습을 하고 있는 아침에 뭐 쓰기를 한다거나 뭐 평소 때 아이들이 찾기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할 때도 의미가 확실하게 부여가 되는데 수업에 활용하지 않고 뭐 아침 자습 시간에 통장 만들기 정도로 하신다 하면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선생님들께서 자꾸만 멈추게 되시는 처음 시작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할 수 있으니까 꼭 수업 시간에 녹여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 수업을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원래 하던 질문 수업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미더카드하고 그걸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수업 안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셔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구나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고 쓰고 외에는 뭐 하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머나, 지금 이거 뭐야? 지금 낙서돼 버렸네. 네,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제 드로잉 하지 마세요. 자, 버추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카드 안에 딱 적혀 있는 거 보이셨죠? 카드에 보시면 이해의 미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게 가장 큰 이 버추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의 인성의 인성의 광산에는 광산에는 미덕의 미덕의 법이 법이 붙어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인성의 광산에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미덕의 보석이 가치가 박혀 있는데 이것을 연말을 통해서 반짝이게 만들겠다 하는 거죠. 인성의 광산이에요. 광산에는 뭐가 들어있으면 뭐를 캐러 가십니까? 원성. 광산에 가면 바로 캘 수 있습니까? 보석. 그걸 뭐라고 하죠? 원석. 네. 원석 한마디로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발견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사인 거예요. 걔는 광부예요. 선생님들이. 그다음 학생 자신이 광부인 거죠. 그래서 캐낼 거예요. 캐낸 다음에는 야, 너 보석이 있더라. 원석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거 연말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원석을 캔 다음에 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갈고 닦는다 이렇게 해서 연마. 근데 연마는 기본적으로 화학적 작용이 들어가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서 돌덩이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사포로 닦는다고 보석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전혀 다른 형질로 등장을 해서 고가의 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광부가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발견해주기도 하고 학생 스스로가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고마워 교실이 버추 프로젝트와 완전 똑같아요. 제가 버추 FT였기 때문에 처음에 버추 프로젝트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건 어떤 교실은 성공을 하고 어떤 교실은 자꾸만 실패를 하고 근간이 뭘까? 선생님의 마음속에 고마워라는 밑받침이 있으면 이게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잠시 적고 고마워를 먼저 밀어놓고 그 위에 성을 쌓을 때 보추를 쌓으면 이게 무너지지 않는 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보추 프로젝트에 있는 요소를 가져와서 고마워 교실에다 밀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 학습은 언어 점화는 다양한 언어를 흡수한다는 측면에서는 버추 카드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그런데 교사가 뭔지 알면 좋겠죠. 자, 아래에 보시면 제가 써놓은 여기 보면 배우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요. 키즈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키즈 스킬도 버추 프로젝트랑 똑같은 맥락으로 움직여요. 방법이 조금의 차이가 있고 조금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저도 키즈 스킬을 받아들이고 해보니까 버추랑 똑같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원리에 맞게만 운영한다면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잘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원리는 다 똑같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키즈 스킬에 나오는 이 말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서 그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측면만 가지시면 이 맥락이 똑같잖아요. 고마워 교실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마워라는 말을 써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고마워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려주어야 한다. 맥락이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관점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추나 스키즈 스킬이나 고마워 교실이나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석을 어떻게 꺼내보고 반짝이게 할 것인가? 캐벌린 포포프 캐설린 아니었나 캐벌린이었나 보네요. 네. 이분은 누구일까요? 캐벌린 포프. 네, 이 사람이 시작이에요. 버추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창시자 정도는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분은 캐나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0년대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학급 붕괴, 그러니까 교권 아동 학대를 하면 안 되고 우리 지금 딱 현상인 것 같아요. 아동학대가 하면 안 되고 그런 단계들이 있었겠죠. 교육의 변화들은. 제가 캐나다의 교육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변천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실 붕괴 현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체벌할 수 없고 학생들을 나무랄 수 없었던 캐나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정신없는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가 등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캐벌린 포포프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요. 근데 아이가 오더니 엄마, 교실은 난장판이야. 말을 듣지 않아. 1학년 교실 한번 우리 선생님들의 1학년 교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학년 선생님들 진짜 고생이 많잖아요. 체벌도 불가능하고 다양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캐벌린 포포프 그 자녀는 엄마한테 와서 말한 거죠.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가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교장실을 찾아가서 교실에 참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그래서 교실을 보니 난장판인 거죠. 그래서 교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학부모로서 또는 지역사회 인사로서 거기에 특별히 금쪽이 5명이 있는 거예요. 금쪽이 5명을 내가 공부시키겠다. 따로 떼서. 그래서 이제 바로 교실로 바로 수업을 들어갈 수 없었고 금쪽이 5명을 데리고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기. 교장도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담임 선생님에게 침해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5명을 특별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엄청 포장을 잘해서 얘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애들을 이제 가르치죠. 가르치니까 얘들은 전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네. 어떤이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창문에 매달려서 창문을 넘나들고 뒤에서 딴짓하고 안 그래도 원래 좀 특이했던 아이들인데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하지 말라 소리도 하지 않아요. 고마워 교실에서 하지 말라 소리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말을 하느냐? 5명 중에 자기 이야기를 한 명이 딱 듣잖아요.
그러면 걔 어머 너는 열정의 미덕이 반짝이는구나. 정말 멋지구나. 근데 사실은 우연히 얘가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어머 너는 존중의 미덕이 있구나. 방금 나를 봐줬구나. 이걸 즉시성이라고 합니다. 그 즉시 아이들에게 미덕을 슝 날려주는 거죠. 그러면 왜 저러지 저분이 나한테 화도 안 내고 아무 말도 안 하다 갑자기 너에게 이런 보석이 반짝이다니 하고 있으니 조금씩 아이들이 옵니다. 오늘 너희들이 반짝인 미덕은 이런 거란다. 너희들이 안에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보석을 빛냈구나. 너희들이 빛낸 보석은 바로 오늘 뭐 이해의 보석이야. 존중의 보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미덕과 원래 갖고 있는 미덕들을 입 밖으로 꺼내어서 아이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 애들이 모두 바른 자세와 우리 고마워 교실 아이들처럼 쭈쭈쭉 바로 딱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실로 보낼 때마다 너희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 너희들은 이런 임무를 띄었어. 교실에 와서 이 존중의 미덕을 빛내고 와. 이런 식으로 이제 파견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걸 정식으로 이 미덕의 언어들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 학교 전반에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이것들을 조금 더 선별하고 하는 과정으로 지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지정한 인성 수업 자료인 거예요. 전 세계가 150여 개가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200 몇십 개가 하고 있나요? 여기에 적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네요. 그래서 범세계적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즉시성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고마워 교실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즉시성이에요. 나중에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칭찬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오늘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칭찬에 대한 이야기와 고마워 샤워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버추 프로젝트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즉시적인 칭찬이 잘못되어서 나타난 현상들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급하고 그 미덕의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단 고마워를 먼저 뿌려놓고 다전 후에 성장 카드들을 미덕들을 던졌을 때 이게 효과가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안 물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버추 프로젝트에는 3가지의 축이 있는데 미덕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있거든요. 우리 언어 점화 효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언어 점화 효과를 쓸 건데 듣는 힘 선생님들 왜 붙여 놓잖아요. 이렇게 차트도 만들고 고마워 교실에 뭐도 붙이고 보는 힘 그 다음에 그걸 행동했을 때도 보이는 힘, 실행하는 힘, 말하는 힘, 듣는 힘, 듣말 일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도덕적 가치, 실행까지 와 있는 미덕의 에너지 값이고요. 3개의 축이 있는데 단어와 미덕이라는 카드 단어와 제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는 전략이라고 써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전략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자꾸만 단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전략이 너무 불편해요. 제가 좋아하는 박준 시인의 그 시집 산문집에 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전략, 전술 이런 말들을 썼다. 왜 전략과 전술은요? 군사 용어예요.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너무나 노출이 되어 있고 이 단어들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승리를 위해서는 꼭 전략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우리는 함부로 쓰고 그것이 내가 마치 잘 쓰는 용어인 양 쓰고 있었다라는 박준 시인의 책을 읽으면서 그때 굉장히 가슴에 푹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의 단어들을 착 살펴보니까 제가 몰랐던 군사적 용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전략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특히 버추나 고마워 교실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전술적 용어여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반 이번 오늘의 전략은 이런 말을 제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실이 전쟁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건 학교 폭력 예방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단어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시작하면 교실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가 정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인데 이제 저는 이제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5가지 방법, 기술 이 정도로 해볼게요.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 미덕의 울타리를 쳐라,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라, 정신적 동반을 제공하라. 근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실제로 고마워 교실에서도 이 5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요.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거를 아까 이제 올려두었거든요. 밴드에 미리. 본 즉시 칭찬하기. 2번은 뭘까요? 아까 즉시성 기억나시죠? 네, 2번. 과정과 노력에 대한 칭찬. 3번. 에도 미덕이 있다. 4번.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를 본다. 5번. 원래 저기 보추에는요, 인교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고 교정하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제가 인교감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선생님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인정의 요소가 너무 틀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해의 요소가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인정이 잘못되어서 대화의 스타트가 틀려지면 이게 엉클어진단 말이에요. 뭔가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교감으로 바꿔버렸어요. 선생님들한테 애정을 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고마워 교실에서는 애교감인데 교정은 질문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에 중심을 한다. 고마워 교실 기억나시죠? 부정문을 쓰지 않고 긍정문을 쓴다. 결국 이 고마워 교실에 있는 거 똑같아요. 그죠? 어디든지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고마워 교실에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 화면은 보고 계실 거니까 닫겠습니다. 이거 오늘 마무리해서 네. 공유하면 닫겠고요. 오늘 할 거는 얘인데요. 이 6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즉시 칭찬한다. 고마워 교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죠. 고마워 교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냥 막 생각을 던지시면 되는데 우리 본 즉시 뭐라고 하죠? 고마워라고 말한다. 예, 지금 본 즉시 칭찬한다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즉시 칭찬이 어떻게 하지가 이제 고민이 되셨겠죠? 다들 제가 카톡방으로 선생님들 화면 공유 안 돼 있어서 보내두었습니다.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즉시 칭찬한다. 자, 즉시 칭찬을 하는데 뭐 어떻게 칭찬해 주시겠어요? 이혜영 선생님 칭찬 어떻게 하십니까? 고마워. 고마워. 네, 고마워 교실. 김영삼 선생님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고맙다, 고마워 이런 식으로 칭찬을 아유, 여기는 고마워 교실 선생님이라서 잘 안 돼요. 다 답이 고마워가 나와버려요. 에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마워 교실에서는 고마워라고 던져버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칭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칭찬을 뭐라고 말하죠? 잘했어. 좋았어. 잘했어.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잘했어를 배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 즉시 칭찬을 했는데 잘했어는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2번에서 문제가 생겨요. 결과. 과정과 노력에 대한 칭찬이어야 되는데 잘했어는 결국 결과에 대한 평가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러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 잘했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근데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야, 너 아까 그때 선생님이 보니까 손에 힘 딱 주고 쓰는 거 봤다. 얼마나 멋져. 그건 잘한 거잖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우린 사실 잘했다도 사실 안 쓰면 더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쓸 때는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실패할 수 있을까 봐 내 언어가 잘 안 나올까 봐 우린 미리 고마워라고 이제 물을 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서 우리가 10개의 단어가 있었잖아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단어로 먼저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거죠. 시도에도 미덕이 있다. 네. 이건 뭐죠? 시도에도 미덕이 있다. 실수나, 네, 실패나. 황민경 선생님, 시도에도 미덕이 있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니까.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맞아요. 네. 그럼 그때 어떻게 칭찬하시겠습니까? 고마워가 아니라면. 네, 고마워에다가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선생님들께서 시도해도 미덕이 있는데, 시도한 거뭐라도 괜찮아.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슬쩍 버추 카드에 나오는 버추 52개의 단어들을 쓰는 거죠. 너는 오늘 인내가 정말 멋졌잖아. 그것만 했다는 것도 괜찮은 거지. 다시 하면 되지. 고마워 교실의 언어를 쓰는 거죠. 다시 하면 되지. 너는 이미 성장해. 소리가 안 나와요. 안 들려요. 빠져버렸나 봐요, 손이. 그러면서 팍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언제부터 안 나왔을까요? 아니요. 시도에도 조금 전. 미덕이 있다. 우리 열정의 미덕을 어떻게 찾아주는가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거 다시 하면 돼. 괜찮아. 뒤에 하나 더 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에게는 사실 오늘 미덕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났어. 인내의 미덕하고 열정의 미덕이 있었잖아. 알고 보면 그 보석만 빛낸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성장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무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를 본다. 야, 너 이거 못하니? 이게 아니라 이거 이렇구나. 지금 제가 예시로 너는 청소도 못해? 대신에 야, 휴지 정말 많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평소야. 예, 치워요. 고마워. 끝이에요. 네, 너희들 청소 안 하고 뭐 했어? 물론 행위죠. 청소 안 하고 뭐 했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느끼죠? 내 자신에 대해서요. 지금 질문하는 것 같잖아요. 추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왜 못해? 그게 행위자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고마워 교실에서 계속 하시다 보면 행위자를 탓하는 말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한 관찰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면 아이들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애교감은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하고 있어서 또 이제 해봐야 될 거고 애교감이 결국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할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은 고마워 교실의 기본이죠. 그래서 선생님 용어가 뛰지 마라 대신에 걸어서 오른쪽으로 가보자 고마워 이거잖아요. 이게 미덕의 언어로 말하는 6가지 법칙인데 이게 고마워 교실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려고 준비했었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이거 갑자기 너무 좋아요는 자, 한번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놓치셨다든가 고민하고 있었던 점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 네, 누가 먼저 해볼까요? 너무 좋아요는 저기 마치 아이들 꼭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쓰는 거랑 네, 비슷하지 선생님. 않나요? 저기 네, 이렇게 강경 선생님. 칠판에 이렇게 붙여놓고 네네. 예, 미덕의 보석들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네. 이렇게 만든 게 글씨가 가독성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고 52개에다가 그러면 칸이 3칸이 남아요. 저는 5칸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3가지를 더 넣었어요. 우리는 경청의 수업에서 많이 필요한 거 경청, 질서, 성실, 미덕을 거기다 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활용을 늘 하고 있는데 오늘 수석님이 이걸 다뤄주니까 정말 좋아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고마워 교실하고 이거하고 미덕하고 정말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 이제 학교에 있는 그 은현 선생님하고도 이거 우리 그 고마워 교실하고 미덕하고 너무 같이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활용을 하니까 좋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수석님이 이거를 다뤄줘서 훨씬 더 이제 더 전략적으로 전략이란 말을 안 쓰기로 했죠. 네. 네.
활동 면에서 이렇게 또 챙겨보시면 좋고, 네, 그럴 것 사실은 이제 같아요. 이 미덕의 언어를 6가지 법칙이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하셨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정신적 가치로 나아가는 건 고마워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미. 나중에 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한 5년 넘게 지도를 하고, 실제로 이걸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또 활용 도구가 있어가지고요. 버추 카드라는 도구가 있어서 되게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도구들을 정확한 원리를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더 좋고, 지금 고마워 교실은 그걸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만 바꾸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고마워 교실 원리를 설명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키즈 스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서 고마워 교실은 키즈 스킬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버추랑 묶을 수 있는 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찾아가 볼게요. 수업 시간에 하시면 되고요. 지금 했던 게 미덕의 언어로 말하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의 5가지 중에서 딱 하나인데, 문제는 이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가 너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수업 시간에 녹여낼 건가는 원리를 찾으셨으니까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선생님들 꼭 적용해 보시고 나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걸 무조건 하기만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하실 말씀 제가 있으시면. 질문을 하면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저희 반에는 그 자폐, 그러니까 병으로 자폐까지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건 아닌데, 네, 어머니는 자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공식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 어린이가 그 어린이들의 그 행동 패턴이 있어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우리 반 아이 같은 경우 자꾸 아이를 때리거나 만지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관심의 표현이고, 보고 화가 났을 때 때리는 거랑 그냥 건드리는 거랑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그래서 친구 만지면 안 돼요. 친구 꼬집으면 안 돼요. 친구 때리면 안 돼요. 이거를 어머니 집에서도 계속 그거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그걸 하고 있는데 오늘 이거 들으면서 갑자기 안 돼요. 이거 해도 되나? 이게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나?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조언을 좀. 부모님도 끊임없이 아이한테 때리지 마라. 걔 네, 뇌는 그러니까, 때리다가 점화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어가. 일반 아이들한테는 저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뛰지 마라가 아니라 걸어서 가자. 이런 거는 다른 아이들한테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는데 우리 이 아이를 만나면서 제가 그걸 일단 다 잊어버리고 있었고 이 아이가 그렇죠. 저한테 조금 버거우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면서 이거 뭐가 좀 달라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생님, 네. 일단은 제일 자폐나 제가 볼 때는 있는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 아이들은 얘가 아무리 때리거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반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걔의 행동도 줄어들어요. 그게 원리인데 지금 고마워 교실의 원리는 어쨌든 4분의 1 정도는 즉흥적으로 바로 이게 점화가 잘 안 되고 4분의 3의 아이들은 바로 이 좋은 긍정의 파워 에너지의 점화가 되는데 4분의 1 정도는 빠른 속도로 점화가 되지 않거든요. 교사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가 우리 교실에 있는 4분의 3, 내가 긍정 언어를 뿌려서 고맙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뿌리고 그 다음에 좋은 단어들이 노출이 되어서 걔들의 에너지 값이, 파워 에너지 값이 쭉 올라오면 그 나머지 4분의 1을 보호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보호하면 이 4분의 1과 4분의 3은 제가 그냥 그 다큐 실험에서 보면 거의 4분의 3과 4분의 1의 비율로 등장을 하고 있어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실험군이 없어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는 점화가 빠른 속도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월, 4월 정도 우리가 시작이 될 때 고마워 에너지를 뿌리고 감사일기를 쓰고 상대를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이 단어에 끊임없이 점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점화를 시키기 위해서 감사 에너지를 끊임없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침 긍정 활동으로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감사일기를 그냥 써라고 하면 이상하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단톡방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잊어버려요. 간념적으로 늘 새로운 것들을 찾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당연하고 반복적이고 지루함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제로서 지금 땡스에도 감사일기를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상을 노출해서 그걸 모방해서 그 단계로 가도록 지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화나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을 배워서 그걸 삶에서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발현을 해요. 아, 쟤가 딸이었어. 아, 나 기분이 나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네. 내가 이해해줘야 되겠어. 그렇게 이해해주는 내가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가 되면 걔를 보호하고 걔를 도와주려고 하는 경향으로 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실은 배움의 교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면 처음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그 자폐 아동을 지도하시겠습니까? 그 자폐 아동이 그거를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자폐 아동한테도 사용하는 언어를 미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할지.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을 잘 이 아이의 못해요. 성장 미덕을 찾아내고 다른 아이들도 걔가 조금 한 개라도 잘했을 때 잘했다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잘했다 해버리면 주변의 아이들이 부정으로 들끓어요. 잘했다가 왜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선생님, 잘했다라는 말이 걔한테 해주면 주변 아이들도 잘했다를 듣게 되니 언어 점화가 되는 거 아닐까요?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점화가 되죠. 잘했다에 점화가 되는데 잘했다는 의식 수진 값이 의식의 값이 175 자부심이거든요. 부정의 에너지예요. 위력의 에너지예요. 포스의 에너지예요. 그러다 보니 포스 에너지, 나쁜 거에 점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평가 언어가 위치값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값을 높은 단어에는 점화가 되면 긍정 점화가 되니까 고마워라는 단어가 최상위니까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 안에는 친절도 있고 이해도 있고 이성도 있고 중립도 있고 수용도 있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급하니까 이걸 써라고 제가 늘 강조를 했고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막 단어 하나하나 선별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걔한테 그냥 계속 고마워를 뿌리고 고마워를 주고 근데 또 자폐 아이들이 어린 자폐 아이들은 고마워를 빨리 배워요. 그래서 그 단어만 쓰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에게는 친구 때리지 마 하고 하지 마시고 친구를 때리지 않은 순간에 칭찬을 쏟아 놓아야 돼요. 때릴 때는 이해해준 아이한테 계속 고맙다고 하시고 때리지 않은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포프 여사님처럼 그 순간을 찾아내는 즉시성이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혹시 황민경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아니고 늘 연수를 듣고 나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반성하게 돼요. 연수를 듣기 전까지는 오늘도 잘했네 이랬는데 이제 연수 듣고 나면 아 실수했네 이러고 잘못했네. 그거를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민경 선생님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을 하고 계시는 거라서 제가 볼 땐 이 연수에 참여하신 열정의 미덕과 한결같은가 목적의식 이런 미덕으로 오늘도 성장하시고 배움의 순간을 만났잖아요. 실수를 하고 내가 알아차리면 아까 우리 5가지 전략이란 말을 쓰지 않기로 했지만 버츠 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신 거고 그게 정신적 가치를 존중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셨습니다.